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본부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온라인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발표 및 토론을 포함하여 대략 2시간 40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준경 회장님의 개회사와 이어서 바로 한국세무학회 전교환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회계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회계학회 또 여러 회계학회 회계 관련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부로 하는 세미나가 많이 보편화됐는데, 또 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참여하는 인원수도 훨씬 늘어나고, 또 이제 의견 개진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많으면 좀 주저주저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 키판을 막 두드려 가지고 많은 질문이 또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꼭 뭐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도 사회가 많이 바뀌고,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계 투명성하고 세원 투명성의 관계, 그리고 이 회계 투명성이 어떻게 이제 세입을 확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회계가 기본이 돼서 세무 조정을 하면 이제 과세 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또 세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회계가 투명해져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죠. 왜냐하면 이 회계 정보라는 것이 모든 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 경제는 실패한다는 뜻이고, 성장도 덜 할 것이고, 일자리도 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투명성하고 세원 투명성, 나아가서 세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두 분 다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시네요. 예, 우리 이영환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 정부에서 세제실에 우리 이재면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 거물급 또 언론인이 여기 또 와 계십니다. 우리 허원순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차기 학회장을 맡아주신 우리 또 백 교수님, 백태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토론이 훌륭히 이루어져서 이 세원 투명성의 출발점이 회계 투명성이다 라는 데 대해서 좀 인식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원 회계 투명성이 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최근에 많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세기본법에서 회계 성실도가 낮으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공익법인 100억 이상, 자산 100억 이상, 또 기부금 수입 연 20억 이상, 또 수입 50억 이상, 이런 공익법인은 4년은 자유수임을 하고 2년은 지정하게 된다든지, 또 가업 상속에 있어서 회계 투명성이 없으면 가업 승계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법상에도 이 회계 투명성을 중시해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 훌륭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여하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국세무학회 전규환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전교안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있습니다. 보통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웨비나로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하게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가 세원 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가 세원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세원 확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또 회계학자와 그리고 경제학자 그리고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우리 박성동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융합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 제고가 단순히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고 세수를 확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관련돼서 공익법인의 이제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공익법인에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공익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원래대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 결국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한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영환 교수님과 이동규 교수님 그리고 같이 연구를 수행해 주신 박성동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조규범 부회장님과 또 토론을 맡아주신 백태영 교수님, 이동건 전무님, 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재면 과장님, 임동원 연구위원님, 또 전병목 우리 선임연구원님, 허원순 논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우리 한국세무학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준경 회장님과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태규 본부장님을 포함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회계 투명성 제고와 세원 투명성 제고 그리고 세원 확충 간의 관계를 같이 알아보는 유익한 논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봄의 끝자리에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봄 잘 마무리하시고 올 여름도 행복한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회계 투명성 제고가 세원 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이영환 교수님과 이동규 교수님의 발표를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이영환 교수입니다.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 그리고 우남세무회계 컨설팅 박성동 대표님, 그리고 저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 경제학과의 이동규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 연구의 그 목차를 보면 일단 연구 동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회계 투명성과 세원 확대 및 세수와의 경제적 관계의 그 구조와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세법 규정 및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회계 투명성과 세원 투명성,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경제적 모형에 대해서 이동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회계 투명성을 측정했는데요. 그 회계 투명성 측정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개별 기업, 즉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그리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회계 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회계 투명성의 국가 경제 관점의 효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감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공인회계사법이라든가 관련 외감 규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계 투명성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계 투명성 제도가 강화되면서 회계 감독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감사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비용과 감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효익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회계 투명성 제고를 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때 그를 상쇄할 만큼의 국가 경제적 관점의 효익이 과연 있느냐, 이것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계 투명성은 금융감독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회계 투명성은 이제 회계 감독 또는 금융 감독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가 됐고요. 조세 및 재정 정책 관점에서 회계 투명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조세 정책 또 재정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에서 대상이 되는 소속 기업들의 회계 정보가 기초가 됩니다. 특히 뭐 이제 예를 들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정말 부실한지 안 한지를 체크해야 되고, 또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 소속 산업의 그 회계 자료가 정확해야만이 그 수익성이 정확히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 정보의 기초가 되는 그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을 때 이 회계 정보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단지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투명성 결과적으로 세수와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본 연구의 주된 질문인데요. 일단 그 과세소득은 회계 이익이 기반이 돼서 회계 정보 시스템의 정보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회계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 그리고 자본 비용,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FDI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회계 투명성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 비용을 낮추면서 FDI를 늘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경제의 성장 규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 커진 경제 규모는 세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투명성 제고는 여러 가지 또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 시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세원이 확충이 되고 또 확충된 세원 아래에서 조세 회피는 더 억제되기 때문에
그 결과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 구조, 스트럭처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세 가지 요인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회계 투명성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때문에 자본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또 갖게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맞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그 국가의 최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 최적 투자가 증가됐을 때는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 및 세원이 확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득 및 세원 확충이 바로 세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과 세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조세 회피를 공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세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계 투명성은 또한 회계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때문에 세원 투명성이 증가되고 조세 회피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와 또 실증 분석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늘어난 소득과 세원 확충은 세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구조를 한번 실증 분석 결과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 여러 가지 또 선험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투명성과 세원 확대 및 세수와의 경제 관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회계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과 최적 자원 배분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일단 회계 투명성은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자하고 자금 공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낮게 되면 기업 경영자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유하는 투자자나 채권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비대칭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역선택, 어드버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역선택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회계 투명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단 역선택 관점에서 보면 회계 품질이 낮으면 투자 재원을 조달을 적정하게 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투자 자금 공급자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안 중에 어떤 투자안들이 정말 최적의 투자안인지, 또 어떤 투자안이 정말 위험하기만 하고 최적의 투자가 아닌지, 즉 레몬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냥 높은 자본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이 기업 투자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회계 품질이 낮게 되면 경영자들은 대리인 문제 때문에 이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사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 자원의 사적 유용과 비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수익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드렌 힐러리라든가 맥니콜 스터번 같은 연구들이 이 회계 투명성이 낮으면 투자 효율성이 하락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연구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왜곡된 회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최적 투자 대안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IPO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 시장에서 기업들이 많은 실증 연구, 뭐 대표적으로 태호의 연구를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연구에서 IPO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이 낮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미스프라이싱이 되는, 즉 너무 비싸게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됨으로써 나중에 실제 상장이 됐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많이 실증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잘못된 그런 IPO 기업들의 회계 정보에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함으로써 정말 필요로 하는 최적 투자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가 안 되고 투자 수익률이 낮고 비최적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투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과 자본 비용도 사실은 이 재무 회계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많은 연구들이 이 회계 투명성과 자본 비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업 투자자와 기업의 경영자 간에 회계 투명성이 낮을 경우에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획득 비용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투자자가 자금을 공유할 때 요구를 하는 자본 비용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본 비용이 상승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서 이 투자 의사결정이 채택이 되려면 예상되는 투자 수익률보다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야만이 이제 즉 예상 투자 수익률이 자금 조달 비용을 초과하는 투자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적 투자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구타의 연구를 보면 기업의 공시 수준이 높을 경우에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파산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본 비용을 낮추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고요. 또 이호영의 연구를 보면 회계학회에서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 지수를 발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수와 그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회계 투명성 지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본 비용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I 외국 직접 투자의 경우에도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대상 국가의 투명성 수준은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 투명성이 높을수록 그 국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 투명성과 FDI를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이 연구들에 따르면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FDI의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의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투자 과실을 배당과 로열티로 빨리 회수하기보다는 또 계속적인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FDI의 잔액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드라벡과 페인의 연구들을 보면 투명성 수치와 FDI의 증가율이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이 투명성은 결과적으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의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또 부패에 관련된 비용이 적으며, 또 보통 FDI를 할 때는 M&A를 통해서 FDI를 할 수가 있는데, 이 M&A 과정에서 정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투명성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국가 투명성 지수가 1등급이 상승하면 FDI가 40%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MF의 의뢰로 2002년에 갤로스와 웨이가 연구한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 FDI 양뿐만 아니라 질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투명성, 투명성이 반대는 불투명성일 텐데요. 불투명성이 존재할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중하고 적절한 투자 분석을 통해서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이런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추종하면서 변동성이 높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종해서 투자를 하는 뭐 이른바 그 연구에 따르면 허딩 투자자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후자의 그 변동성이 높고 다른 투자자들을 추종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FDI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FDI의 양뿐만 아니라 FDI의 질과도 투명성에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투자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본 비용이 줄어들고 FDI가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원이 확충된다고 해서 바로 세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가 너무 공격적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 오히려 세수를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은 이 회계 투명성이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세소득은 일단 회계 이익을 기초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공격적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세 회피 목적의 회계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회계 감시가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이익의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조세 회피도 억제되는 것입니다. 또 이 회계 투명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 기업 경영과 재무 보고에 대한 감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조세 회피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세 목적의 조세 회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것이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조세 회피는 더 강하게 억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선린 연구들을 보면 카나그라테눔의 그 연구를 보면 이 회계 감사의 질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큐빅의 연구를 보면 재무제표의 공시의 질이 높을수록 조세 회피가 감소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커의 연구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국가 단위의 분석도 하고 개별 기업 단위의 분석도 했는데 회계 투명성이 높으면 조세 회피가 감소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그 현행 세법 규정과 사례에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그 회계 투명성 관련 세법 규정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에 도입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세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고 그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와 일부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희가 볼 때는 온전한 의미의 회계 투명성 확인보다는 정확한 세금 계산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대상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미제출 내용이라든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그 회계 투명성 관련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세무조사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외에도 세법에 보면 적격증빙제도 그리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제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회계 투명성과 연관이 돼 있다, 세법이 연관이 돼 있는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OECD BEPS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OECD BEPS 프로젝트 중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국적 기업의 개별 기업 보고서, 통합 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국가의 조세 제도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액션 플랜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개별 국가들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회계 투명성과 세원 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코노믹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업 단위의 실증 분석과 그다음에 국가별 거시경제 단위의 실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모형에 대해서 그 서울시립대학교의 이동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경제적 모형 파트와 그리고 이제 패널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실증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이동규입니다. 먼저 제가 분석을 했던 설명을 넣어드렸던 경제적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수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이렉트로 회계 투명성에서 세수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들은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그래서 기존의 많은 논문들을 이제 모형을 개발한 논문들을 참고해 봤을 때 회계 투명성에서 회계 투명성이 좋아짐으로써 세원 투명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세원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조세 회피가 감소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형태의 모형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모형 이론 중에서요, 그 2000년에 발표했던 그 밀스 앤 센싱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략적 납세 수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게임 이론에서 파생된 모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모형의 이제 구조와 풀이와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발표에서는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모형의 구조와 그리고 그 모형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모형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BTD라고 하는 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이 차이를 가지고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에서는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과세 당국과 그러니까 세무 당국과 그리고 이제 과세 납세 대상자인 납세 기업 이 두 집단이 서로가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세무 보고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세무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전략적 납세 수능 모형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단 그 BTD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우가 이제 과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보다 세무 당국에서 세무 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BTD 쪽에서의 개선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회계 투명성이 높게 되면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단지 그냥 뭐 단순하게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국내외의 많은 실증 연구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BTD라고 하는 것을 회계 투명성의 대리 지표로도 많이 활용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러한 회계 투명성의 증가, 개선이 결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나타날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회계 처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무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지출에 대해서 자본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본화 처리하는 대신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금 공제를 적게 받게 되면은 결국은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각 기업의 납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일단 이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인 그 구조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X와 Y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은 이제 Y라고 하는 회계 처리, 그러니까 특정한 지출에 대해서 Y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 처리를 할 때는 X라고 하는 것으로 세무 처리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세무 처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기업에서 실제로 세무 당국에 보고할 때는 X 의 값으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X 햇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와 X 햇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과소 보고가 될 수도 있고 과대 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과대 보고를 하지는 않겠죠. 주로 이제 소득을 과소 신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합 표시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당국에서는 R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X 햇과 Y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납세 기업에서 어떻게 세무 당국에 신고를 했느냐, 세무 보고와 그다음에 회계 보고의 자료를 보고서 이제 세무 당국이 이 기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세무 조사를 할 때 그럼 무작정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임 이론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 그 납세 수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기업 입장에서는 과소 보고하고 싶은 유인이 있는데, 항상 과소 보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무조사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과소 보고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행동한다. 그에 반해서 마찬가지로 세무 당국에서도 세무 조사를 할 때 이런 BTD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를 주로 타겟팅해서 회계의 이익과 과세 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때도 100% 다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 확률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임 이론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확률을 계산해낸 것이 그 모형에서의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보고서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결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형에서 쓰고 있는 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가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현실 세계와의 어떤 일관성을 맞춰주기 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감 비용,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을 때의 피감 비용이 당연히 이제 세금 감면액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것이 클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세금 감면하는 걸 아예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비용화하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은 세무당국의 이제 세무조사 비용도 그것이 이제 세무조사 위협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 세무당국도 결국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부 다 세무조사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세무조사에 대해서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의 비용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낮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계 보고와 세무 보고 간의 상관성이 충분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BTD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 게임 이론의 모형을 풀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그 세무 당국과 그리고 납세 기업의 각각의 그 과소 보고 전략 그리고 세무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점에서 어떻게 전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혼합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결과적으로도 말씀드리면은 그 혼합 전략상에서는 결국은 BTD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가 세무조사의 주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BTD의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굳이 이제 BTD를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납세 기업들도 되도록이면 일치 보고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 회계에서는
지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자본화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비용으로 일치하는 것보다는 자본화로 해서 이제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일치하는 보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나 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할 텐데 그 전략적인 행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BTD라고 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바탕이 되고 그 차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회계투명성의 측정과 그리고 개별 기업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영환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경제적인 모델링을 또 제시한 이후에 회계 투명성을 측정을 하고 이 회계 투명성과 그 세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증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분석의 독립 변수가 되는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계 투명성은 이제 국가별 회계 투명성입니다. 국가별 회계 투명성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드뱅크의 비즈니스 익스텐트 오브 디스클로저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월드뱅크에서 경영증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된 결과로 측정된 것이고 이 측정 요소는 공시 수준, 공시 환경 그리고 관련 제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기업 자원의 유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소유권과 재무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느냐 이것이 주된 측정 요소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인덱스가 약 29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글로벌 컴피티티브니스 인덱스 그래서 아마 이 지표는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국가 경쟁력 지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감사 제도 및 회계 기준의 강도, 즉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에 대한 그 설문 응답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저희가 감사 제도와 회계 기준의 강도와 수준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뱅크나 WEF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제 설문 조사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설문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공시하고 감사 회계 지도에 대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웃풋 위주 또는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위주의 그런 그 회계 투명성이고 저희는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상장기업 평균 회계 감사 비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톰슨 로이터사의 아이콘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은 그 각 국가의 그 거래소별 상장 기업들의 외부 회계 감사 보수를 공시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업들의 재무 정보도 같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별 상장 회사들의 외부 회계 감사 보수를 자산 총계로 이제 표준화한 그 비율 이것들을 전부 구한 다음에 이들 국가별 상장 회사의 자산 대비 감사 보수 비율의 평균값을 연도별로 구하고 이를 통해서 연도별 국가 순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은 공시 수준과 환경, 감사 제도와 회계 기준의 강도, 그리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요. 보통 이 선행 연구들이 사실은 이 그 개별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연구들을 보면 재량적 발생액이라든가 이익의 질의 어떤 통계적인 추정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변수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통계적인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조세 회피 측정치와 이 통계 추정치 간의 어떤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계량 경제학적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 감사 수감 여부 자체를 사용을 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에 과연 그 세금 납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별 상장기업 평균 회계 감사 비용, 아까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한 비용 투자 수준을 측정을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본 연구진의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 실제 이제 분석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했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은 한 45위에서 33위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장기업 평균 회계 감사 비용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 뭐 홍콩 이런 좀 자본 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회계 감사 비용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이 개선된 겁니다. 이제 2010년 이전에는 한 52 수준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많이 나아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 통계 연보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 통계 연보에서는 사업자의 소득 탄루율을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의 수익 규모가 커지면 이 회계 투명성 관련된 규제 수준도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고, 또 그 이상이 되면 내부 통제 규모도 정비를 해야 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수익 규모가 커질 때 소득 탄루율이 줄어든다면 이 회계 투명성 수준과 소득 탄루율이 연관성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 탄루율은 우리가 이제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 소득 금액을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과 실제로 신고를 했던 금액의 그 괴리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100억 이하 수익 금액이 이제 100억 이하인 경우에 보면은 소득 탄루율이 한 50%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구간에 나타나고 있고요. 100억을 넘는 그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을 기준으로 굉장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탄루율도 터지고 소득 탄루율이 줄어들고, 소득 탄루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회계 투명성 수준도 같이 높아지면서 소득 탄루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국세 통계연보에 있는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엄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실증 연구는 외부 감사로 인해서 투명성이 제고됐을 경우에 세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미 헨론과 크리슈난이 2006년에 나온 페이퍼에서 보면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즉 기업의 세금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외부 감사가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의 괴리를 줄이고 현금 유효세율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외부 감사를 우리가 이제 100억을 넘게 되면 처음에 외부 감사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직전 연도, 즉 받지 않은 상태의 기업 연도 표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로서 BTD와 캐시 ETR을 봤는데, BTD라고 하는 것은 총 자산 회계 이익에서 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총 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BTD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회계 이익이 커지든가 과세 소득이 작아졌을 때 BTD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 이익이 이익 조정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조세 회피가 늘어나서 과세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BTD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ETR은 법인세 차감 전 손익분의 현금 납부 법인세액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세수와 조세 회피의 대응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변령 분석, 즉 평균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 외부 감사를 받은 기업의 캐시 ETR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캐시 ETR, 즉 현금 납부 법인세율보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감을 받는 경우에 19%, 외감을 받지 않는 경우에 15%, 약 3%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합니다. 반대로 이 BTD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회계 이익보다 과세 소득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음수가 나타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 그 외감을 받은 경우보다 외감이 받지 않은 경우에 그 BTD가 더 작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외감을 받으면 BTD가 더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BTD는 작아지고 캐시 ETR은 커진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일 변량 분석 결과 확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한 다중 회계 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 이 오디트를 받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굉장히 그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 있습니다. BTD의 경우에 유의한 음액 계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즉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BTD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통제됐을 때 그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캐시 ETR의 경우도 그 현금 납부 법인세율도 역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유의한 회계 계수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TD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금 납부 법인세율은 높아지는, 즉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결과를 외부 감사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가별 회계 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와 이제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소개와 결론은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선 실증 분석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 개별 기업 단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결과를 보셨다면은, 이제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이제 국가 단위로서 여러 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회계 투명성과 세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널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별로 회계 투명성을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통일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변수를 찾기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나타내는 아까 전에 소개했던 다양한 지수, 인덱스를 활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매저하는 대리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속 변수로는 이제 법인세 세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인세 세수 규모로 했고요. 이제 전체 세수 규모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회계 투명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기업 부문의 세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수 자료를 샀습니다. 이것은 이제 OECD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 변수 내지는 이제 통제 변수들로서 회계 투명성 지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각국의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 법정 최고 세율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GDP 관련한 변수를 넣었습니다. 이제 GDP는 국가 GDP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1인당 GDP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형으로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떤 모형에서는 국가 GDP를 쓰고 어떤 모형에서는 1인당 GDP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투명성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담률이라고 하는 변수를 썼는데요. 이제 기업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의 것인데, 기업에서 세금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하고,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에 공헌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담금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률이라고 하는 변수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과 법정 최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모형별로 어떤 모형에서는 법정 최고 세율을 설명 변수로 넣고 어떤 모형에서는 기업 부담률을 설명 변수로 넣고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이제 자료를 수집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치의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집된 기간 동안에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총 53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개국에 대해서 패널 자료를 구축해서 패널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회계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수로서 월드뱅크에 있는 디스클로저 인덱스를 썼는데, 그것 이외에도 앞에서 소개했던 이제 WEF 그 지수를 사용해서도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개별 기업의 이제 평균 회계 감사 비용을 또 회계 투명성에 관련한 이제 투자 변수로 활용해서 분석을 또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표를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패널 분석을 할 때 뭐 그러니까 픽스드 이펙트 모형으로도 해보고 랜덤 이펙트 모형으로도 해봤는데, 뭐 둘 다 사실은 값이 비슷하게 나와서 어느 쪽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제 고정 효과 쪽이 좀 더 합당하다라고 해서 고정 효과 쪽이 좀 더 합당한 모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뒤에서 보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형에서 그 디스클로저 인덱스를 써서 회계 투명성을 나타낸 죄송합니다. 변수를 썼을 때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리고 세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디스클로저 인덱스 대신에 WEF 지수를 썼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별 이제 개별 기업의 회계 감사 비용, 평균 회계 감사 비용 같은 것들 썼을 때는 이제 패널 데이터 10년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호상으로는 이제 세수의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쓰기에는 이 회계 감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자료화되고 구축이 된 것은, 데이터 자체는 10년 전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 자료들이 좀 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썼을 때에 대해서는 최근 3개년에 대해서 횡단면 분석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근 3개년의 각각 연도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수가 증가되는 것과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그 53개국에 대해서 패널 분석한 결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클로저 인덱스를 회계 투명성의 대리 변수로 썼을 때는 마지막 모형 4를 제외하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종속 변수가 법인세 세수의 로그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계 투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형태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변수들도 사실은 설명 변수가 부호가 비교적 우리의 커먼 센스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최고 세율이 높을수록 법인세가 좀 더 많이 거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GDP가 높을수록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 활동이 좀 더 활발하다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의매부호가 나온 것도, 실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더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에서의 채용이 활발하다라고 본다면은 기업에서의 영업 이익의 창출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다른 변수들의 부호도 특별히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 효과에 대한 것도 뭐 사실 값이 비슷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만 테스트에 의해서 고정 효과의 결과가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WEF 지수와 그리고 각 기업별 평균 회계 감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계 투명성 변수를 대체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치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는 플러스 값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값인 2014년, 15년, 16년 이 각각 연도에 대해서 횡단면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때는 이것도 이제 모형에서 다른 설명 변수를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었는데,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별 상장사 평균 감사 비용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네,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플러스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 연구에서 다루었던 결론을 나왔던 결과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회계 투명성이 어떻게 세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아까 5페이지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회계 투명성이 정보 비대칭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을 높여주고 자본 비용은 감소시켜주고 뭐 FDI는 증가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세원을 확충하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조세 회피를 감소시킴으로써 세원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또 세원을 확충해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 모형을 써서 그 게임 이론에서 이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때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세 회피가 줄어들므로써 세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모형을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에서는 국내의 개별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보여주고 또 국가 간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봤을 때 먼저 개별 기업 경우에서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BTD가 감소하고 그리고 캐시 ETR 현금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가 간에 했을 때도 53개국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지수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또 패널은 아니지만 횡단면 분석을 해봤을 때 감사 비용 투입도 마찬가지로 감사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서 좀 더 회계 투명성에 많은 투자를 하는 쪽일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증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 이동규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장례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인터넷 댓글창에 질문을 등록해 주시면은 사회자가 Q&A 시간에 선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규범 조세 부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